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이런 얘기 한번 해볼게요. 한국에 가게 되면 이민 생활이 어떠냐? 자,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죠. 자,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 생활, 시집살이와 이민살이가 어떤지 의외로 공통점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신 분들은 이게 공감이 되시리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 나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선택권이 결혼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완전히 180도 다르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이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결혼을 앞두신 분들과 이민을 앞두신 분들이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결혼을 하면 내가 과연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민을 가면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결혼을 할까 말까? 이민을 할까 말까? 그렇죠? 그 다음에 결혼을 하면 좋은 게 뭔데? 나쁜 건 뭔데? 자, 그리고 이민을 하면 좋은 게 뭔데? 나쁜 게 뭔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찾아보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과연 이민을 가면 뭐가 좋아? 결혼을 하는 게 좋아? 많은 게 좋아? 자, 주위에서 결혼한 사람들은 야, 절대 결혼하지 마. 이민 갔다 온 사람은 야, 절대 이민하지 마.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비슷하죠? 하기 전에 하는 고민들은 비슷해요. 그렇죠? 그러면은 하는 이유는 뭐냐? 자, 콩깍지가 끼워서 하는 겁니다. 자, 결혼도 마찬가지죠. 이게 뭐가 한번 씌었다고 그러죠. 콩깍지가 한번 씌우고 이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콩깍지가 한번 씌어요. 그리고 이민을 못하면 결혼을 못하면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열심히 이민만을 목적을 하고 결혼만을 목적으로 두고 여러분들이 힘껏 달리십니다. 자, 막상 결혼을 하셨어요. 막상 이민을 하셨어요. 자, 그 다음부터는 이게 가시밭길이라는 게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죠. 시집살이를 시작을 합니다. 그 집에 가서 살게 되면 완전히 문화가 틀리고요.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이 완전히 다른 문화예요. 아무리 한국에서 같은 한국 분들하고 결혼을 하셨어도요. 이게 조금 생활하는 게 틀리죠. 나는 소금을 여기다 놓는데 우리 신랑은 여기다 놔. 제발 뭐 치약 좀 이렇게 중간에 쫙 짜가지고 쓰지 마. 밑에부터 이렇게 써. 막 이런 거 사소한 거 가지고 굉장히 많이 싸우게 되죠. 결혼 초기에. 자, 이게 이런 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생활 습관이고 문화입니다. 서로 자라온 배경이 틀리기 때문에 이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민을 하시게 되면 이게 서양인이라서 뭐 문화가 틀려. 아닙니다. 똑같아요. 비슷해요.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에 결혼해서 문화의 그런 거를 겪는 거나 이민을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또 이민에 대한 어떤 그 문화 차이를 겪는 거나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어렵습니다. 적응하기가 어려워요. 서로 적응하기가. 그렇게 이민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민 생활 10년.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이렇습니다. 벙어리 3년, 기머리 3년, 장님 3년. 결혼 생활도 그렇죠. 시집살이를 하려면 벙어리 3년, 장님 3년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제가 그 새로운 문화에 들어갔을 때 그것을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봐야 돼요. 그죠? 그거를 깨닫는 거, 이렇게 굴러가고 있구나라는 거를 깨닫는 게, 그래서 결혼하신 분들은 그렇지 않나요? 적어도 한 10년은 지나야 이제 조금 알 것 같지 않은가요? 이민 생활도 비슷합니다. 한 10년이 지나고 나면 캐나다라는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하고 조금은 이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민 생활이나 결혼 생활이나 사람들이 힘들고 지칠 때 무엇을 찾을까요? 특히 여자들은 그렇습니다. 여자들은 친정집을 찾게 됩니다. 자, 제가 힘들어요. 힘들면 친정집 가서 언니랑 엄마랑 수다를 떨다가 그리고 엄마가 해주는 그 편안한 그 평상시에 익숙한 음식을 먹고, 자,
이렇기 때문에 여자들이 친정집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쵸? 그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어. 그죠? 물론 엄마가 또 잔소리를 하겠지만 시어머니의 잔소리와는 좀 틀리겠죠. 자, 캐나다 이민을 오시면 그 친정집 같은 데가 어디 있을까요? 자,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한국 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시면 이게 친정집 간 기분이 들어요. 가서 한국말을 할 수 있고요. 우선 내가 벙어리였고요. 귀머거리였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내가 내 입으로 내 표현을 할 수 있는, 마음을 툭 터놓고 표현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교회. 그렇기 때문에 한국 분들이 교회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단결이 잘 되시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친정집하고 비슷하다고 보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생활하실 때. 자, 그리고 이제 10년이 지나다 보면 이제 세월이 좀 익숙해지죠. 자,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을 하고, 그렇죠? 결혼을 하고 10년쯤 지나기 시작을 하면 여자들의 목소리가 이렇게 좀 커지죠. 아줌마들은 참 용감하지요. 자, 못할 말, 안 할 말 다 합니다. 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캐나다에서 이민 생활을 하면서 10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전에는 이게 캐나다 문화인가 보구나. 그래서 이제 무조건 받아들이기만 했어요. 근데 10년이 지난 시점에서부터는 야, 네 문화만 중요하냐? 내 문화도 중요하거든? 하고 얘기를 합니다. 한 농담으로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저희 회사 직원이 야, 너 이거 인스톨레이션 잘못했어. 그래가지고 내 일까지 내가 다 해야 돼. 너 혹시 매뉴얼 봤어?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농담으로 툭 던졌습니다. 나 영어를 못해가지고 그렇다. 왜? 뭐 다시 하면 되지. 막 이랬더니 그 사람이 웃어요. 그래 알았어. 다시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당해요. 나는 한국 사람인 게 당당한 거고요. 제가 영어를 못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당해집니다. 아줌마가 용감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댐비기 시작합니다. 한 10년쯤 지나면.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이후로는 저의 자리를 쟤는 이런 애야. 쟤는 한국애고 영어를 좀 못해도 그냥 귀엽게 봐주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저거는 한국 문화구나 하고 그냥 받아주고 넘어갑니다. 자, 그게 10년이 지났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민 생활 거의 한 20년, 30년 정도 됐죠. 자, 이렇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자, 여러분들 역이민 얘기도 많이 들으실 거예요. 이혼도 많이 얘기가 들리죠. 결혼을 쪽내기 위한 거는 이혼이죠. 자, 이민 생활을 끝내는 거는 역이민이죠. 자, 근데 거기에서 항상 걸림돌이 있어요. 결혼도 마찬가지고요. 이민도 마찬가지고요. 걸림돌이 있습니다. 내가 이혼을 못하는 이유, 내가 역이민을 못하는 이유, 자식 때문에, 그놈의 자식 때문에 여러분들이 역이민을 못 하십니다. 자, 내가 한국으로 홀랑 가버리면 그러면 내 자식은 어떻게 볼 겁니까? 자, 이런 고민을 나이 드신 분들은 하시게 되죠. 그래서 그냥 캐나다에 눌러 앉아 계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혼을 하려다가도 자식 때문에, 그놈의 자식이 뭔지, 자식 때문에 여러분들 이혼을 안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조금 비교가 좀 어거질 수도 있고요. 이게 공감이 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결혼이나 이민이나 아주 중요한 선택입니다. 선택. 이게 맞는 사람이 있고요. 안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결혼을 잘했다는 사람도 있고요. 물론 못했다는, 잘못했다는 사람도 있고요. 자, 이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했다, 못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이 목적이 확실하셔야 됩니다. 나를 누가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결혼을 하셨다면 그거는 잘못된 선택입니다. 내가 이민을 해서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셔서 선택을 하셨다면 그거는 잘못된 선택입니다. 여러분들, 행복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쵸? 이 사람이면 평생을 가도 내가 가시밭길도 같이 갈 수 있다라는 사람과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평탄하게 잘 살고 있어요. 이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민이라는 것은 물론 저는 결혼과 동시에 그냥 이민이 자동으로 됐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하고는 상황이 다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민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행복하시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뭐 내 다른 어떤 뭐 그 나라에 가면 복지가 좋으니까 뭐 이런 거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결혼이 해결을 해준다면 하시는 거고요. 내가 하고자 했던 것을 한국에서 이루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이민을 하시게 되면 그걸 이룰 수도 있는 거고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국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죠.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영어에서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Grass is greener on the other side 라는 표현을 씁니다. 옆집 잔디가 항상 푸르러 보인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람 사는 데는 거의 비슷해요. 여러분의 이민의 동기가, 결혼의 동기가 아주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